귀국 6회에서는 팔척귀의 흉악한 기운이 궁궐을 뒤덮던 밤 강철이와 열이 그리고 이정은 마치 숨조차 쉴 수 없는 죽음의 기로에 섰다. 팔척귀는 압도적인 힘으로 세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고 공포에 짓눌린 공기는 한치의 움직임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어널도와 경귀석, 귀신을 쫓는 신비한 힘을 품은 두 무기를 마지막 희망 삼아 온 힘을 다해 반격에 나섰다. 그 처절한 사투 끝에 마침내 팔척귀를 잠시나마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강철이는 팔척귀의 기운 속에 깃든 죽음의 냄새를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들이며 그 존재가 단순한 악령이 아닌 자신과 맞먹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위협을 절실히 깨달았다. 살아남은 기쁨보다 다가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고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를 팔척귀의 복귀에 대비해 그는 감각을 곤두세웠다. 일시적인 평온 속에서도 궁궐 전체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열이는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넙덕 외조모이자 강력한 영역을 지녔던 만신. 그녀가 과거 이정에게 건넸던 경귀석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었다. 궁중 깊숙한 곳에서 묵은 저주를 막기 위한 유물, 그리고 왕실과 얽힌 복잡한 비밀의 열쇠였다. 열이는 넙덕이 왜 그 돌을 건넸는지, 그 배경에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었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 여정은 점차 오래도록 봉인된 궁궐의 원혼과 잊힌 역사의 문을 열게 만든다. 한편 왕실 내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악몽 같은 음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권력의 눈이 먼 풍산 김상호 분은 대비한 수연분에게서 중전한 소은 분의 회임 소식을 들은 뒤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한다. 그는 팔척귀의 힘을 되살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제물로 바치려는 잔혹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으로 여기는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생명은 피로 물든 무속의식의 제단 위에 놓일 위기에 처했고 왕궁의 안락한 웃음은 곧 음산한 불길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 모두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깊은 그늘 아래서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풍사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연히 마주친 열이에게서 묘하게 일렁이는 연기를 감지한 그는 곧 그녀가 단순한 무녀가 아닌 팔척귀와 직접 맞서 싸우고 있는 술사임을 직감한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계산된 탐색이었고 열이의 존재는 그에게 또 다른 위협이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다. 풍산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어두운 수가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을 가장하던 도성의 하늘 아래 묘한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다.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흐릿한 기류, 정제된 듯 하면서도 거슬리는 존재감이 공기를 타고 퍼져갔다. 그 기운의 정체는 곧 드러났다. 강철이와 같은 혈통, 그러나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또 하나의 이묵이 바로 그의 동생 비비조 한결분과 도성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비비는 인간의 탈조차 쓰지 않은 채 뱀의 형상을 은유한 듯한 차디찬 눈빛과 날카로운 말투로 세상에 등장했다. 그에게 인간은 먹잇감에 불과했고 양반가의 부패한 영혼을 차례로 빨아들여 영역을 키우며 하늘로 승천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비비의 행보는 잔혹했고 치밀했으며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에 젖어들었다. 그런 비비가 오랜만에 형 강철이의 앞에 나타났을 때 두 이무기 형제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인간 세상에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는 형을 본 비비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는 형제보다는 적대감이
농담보다는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비비는 형을 단순히 조롱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승천을 앞당기기 위해 강철이에게 교묘하게 속삭인다. 형제 간의 속삭임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했고 그 속에는 이무기만이 이해할 수 있는 유혹과 거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철이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이를 향한 연민과 책임감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열이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천년의 외로움 끝에 처음으로 강철이의 마음을 흔든 존재, 그를 얽매는 사슬이자 동시에 구원의 손길이었다. 비비는 그런 강철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비웃었다.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도 강철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비비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점점 더 열이 곁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해 나갔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연민이나 의무를 넘어 인간으로서 느끼는 진심 어린 마음임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도 팔척귀는 다시 그림자처럼 궁궐 안팎을 맴돌고 있었다. 궁궐의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악의 기운은 점차 열이에게로 향하고 있었고 강철이와 비비, 팔척귀, 그리고 열이 모든 존재들이 한 중심으로 빨려들 듯 얽히고 있었다. 도성은 지금 고요함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서히 전운을 품고 있었다. 전면전에 앞서 찾아온 정적 속 그 누구도 다가올 폭풍을 완전히 예측하지 못한 채 숨죽인 채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팔척귀의 공격이 잠시 잦아든 틈 강철이의 내면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인간과는 거리가 먼 존재, 천년을 산 이무기였던 그가 열이를 향해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에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열이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녀의 시선 하나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스스로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진 강철이는 열이가 자신에게 실망해 제자의 연을 끊을까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열이는 망설임 없이 진심을 꺼내놓았다. 그 말은 강철이의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그는 어쩌면 처음으로 미소라는 감정을 얼굴에 띠게 된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무기였던 그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인간의 심장을 지닌 듯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형용할 수 없는 두근거림에 그는 동생 비비를 찾아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다. 갑작스럽고 어설픈 고백에 비비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한다. 비비는 오히려 그게 연심이라며 형을 놀리듯 조언하고 강철이는 시험 삼아 인선신슬기 분에게 다가가 도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제야 그는 인정하게 된다.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인 강철이는 열이에게 속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여운을 남길 틈도 없이 궁궐에 또 다른 위기가 들이운다. 열이는 중전의 화경 속에서 악몽의 흔적을 감지하고 직접 그녀의 처소를 찾는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중전의 베개 속 숨겨져 있던 정체불명의 해골. 그 안에 들어있던 주술 부적은 팔척귀를 소환한 자와 태아를 노리는 자가 동일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정은 절망했고 열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녀의 거울, 명두를 꺼내든다. 그 거울을 통해 소환된 존재는 숙이 죽은 자의 원기 막돌 김준원 분. 하지만 그는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전에 이성을 잃고 강철이와 열이를 공격하고 혼란 속에서 수로를 따라 도망친다. 두 사람은 막도를 추적해 강가로 향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소환 의식을 펼친다. 모든 긴장감이 극으로 치달은 그 순간 막돌은 잡귀 따위가 아닌 인간의 혼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품은 존재였다. 강철이는 처음엔 가볍게 여겼지만
막돌이 뿜어낸 흑색의 홀령이 여리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방심한 강철이의 틈을 타 막돌이 여리를 붙잡고 시커먼 구정물을 토해내며 그녀를 뒤덮는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버린 여리를 바라보는 강철이의 참담한 눈빛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고 시청자들은 숨을 삼킨 채 다음 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